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조금은 자극이 됐고요. 더불어서 경기 둔화 리스크도 좀 부각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 매주마다 발표되는 고용 지표죠. 신규 실업 청구 수당도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실업자 수가 좀 많아진 점이 경기 둔화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최근 주도 업종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2,500 후반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금값 상승을 두고 여러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금값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장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밤에도 금값은 좀 올랐습니다. 0.46% 상승을 했는데요. 달러화는 마이너스 0.16%입니다. 제가 타이틀에 골드, 금값, 우리가 보통 금 하면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제가 과감하게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값도요,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곧 또 위험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같이 올라가는 국면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금값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11% 그리고 여기 잠깐 보이시지만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5%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값이 상승할 때 글로벌 자산 시장은 어땠나요? 폭락했나요? 안전자산에 쏠린다고 주가가 하락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달러화 지수 여기 보시면 뒤집어 놓은 거인데 이 달러화 지수가 내려갈수록 금값은 상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일수록 금값이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실 때는요. 금값이 상승할 때 달러화가 같이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달러화가 상승하면서 금값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뭔가 리스크를 고민하는 그런 시점인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값이 상승한다. 이 부분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시장이 아닌 비미국 그리고 미국 이외의 시장의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 그 측면에서 금값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금과 함께 같이 상승하고 있는 차트 그 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차트가 좀 어지러워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리하면 우리 보통 닥터 코파라고 하죠.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경기가 회복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금속 소비국은 여전히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올라갈수록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값이 상승하는 것보다 더 상승하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더 강화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코파와 구리의 비율, 즉 상승하게 되면 금값 대비 구리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가게 되면 금값 대비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으로 보시면 경기 확산 지수라는 차트가 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금값 대비 구리 가격이 안정화되고 다시 상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자체가 하방 압력이 크지 않고 오히려 상방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최근에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긴축이 심해지면서 주가가 안 된다라고 비관론자는 얘기하지만 오히려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더 환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경기 회복 사이클은 제가 여기에 경기 확산 지수로 넣어놨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 중에서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 37개의 국가 중에 선행지수가 올라간 국가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확산지수가 올라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금값보다 골드보다 구리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단순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력이 충분한 중국. 중국이 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력이 충분하느냐? 중국은요, 러시아의 우랄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PI, PPI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계속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IB들도 최근에 JP모건도 중국의 성장률을 6.0%에서 6.4%로, 시티도 5.7%에서 6%로 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 선호 사상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국면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분기 조사하는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 대비 주식 보유 비중입니다. 채권 대비 주식 보유 비중이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긴축을 했었고 경기가 안 좋아졌고 이제 곧 있으면 뭔가 터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이 채권 대비 주식 비중은 금융 위기 당시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뭔가 터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직도 주식을 안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뉴스마다 나오는 부분들이 실적 발표가 되면 이게 여기서 마무리일 거야, 다시 빠질 거야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경기가 아직은 바닥에서 지나가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채권 대비 주식 비중이 높았던 구간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거꾸로 채권 대비 주식 비중이 낮았던 구간에 투자를 했으면 수익률이 언제 좋았을까요? 지금이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금값 대비 구리 가격, 원자재가 올라가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면 역발상, 모두가 두려워할 때 사자 이런 얘기들 우리 책에서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보면 최근의 금값 상승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달러와 약세 시대를 의미한다. 더불어서 금값 대비 구리 가격 상승은 경기 회복 시그널이다. 그런데 채권 대비 주식 비중은 어느 때보다도 낮다. 역발상을 갖고 가고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위험자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 차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